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겠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법한 사람, 바로 김수남 검찰총장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이 대략 이런 세 가지가 아닐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본 게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먼저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법불악위. 이게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에요. 한비자에 나오는 말이죠. 네, 그렇죠? 법은 귀한 사람에게, 귀인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 아부하지 않는다. 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자, 귀한 분이 여기서 말하는 VIP, 네. 박 전 대통령, 본인의 임명권자란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 거냐라는 고민 하나. 두 번째, 따가운 국민들의 눈총과 여론입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황제 조사했다는 얘기 나오는 그런 속에서 마땅히 구속해야 된다는 여론과 혐의를 완강히 충분히 만족하는 느낌으로 돌아간 것 같은 피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주장, 이건 또 법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법률가의 지금 검찰의 수장으로서 고민이 있고, 자, 곧 대선 정국 아닙니까? 네.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상은 곧 한다고는 하지만, 다음 달 15일부터는 대선 후보 등록이 있잖아요. 15, 16 양일간 등록. 네, 이런 거에 미칠 파장도 고려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보면 이제 김수남 검찰총장이 이런 얘기했죠. 네. 이번 사건에 있어서 총책임자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아니라 바로 나다. 네네. 내가 주인 검사라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도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불문가지, 네. 쭉 가고 있는데, 네. 문제는 그걸 구속 방향으로 갈 것이냐. 구속영장. 영장을 칠 것이냐, 치지 않을 것이냐. 여기 대해서도 보면 유력한 대선 주자들도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씩 편차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영장을 쳐서 네. 그야말로 서울구치소에 수감했을 때 그것에 어떤 득실을 따지는, 그건 아무래도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대선 주자들도 각 당마다 입장이 조금씩 달라요. 네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친정이라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는 굳이 말이지 무슨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데 그걸 구속영장을 쳐야 될 것이냐 네. 하는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이제 구야당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법이라는 것이 그냥 만민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보면 돈을 주었다는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등등등등등 사람들이 구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만 불구속으로 간다는 것은 이게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예. 이야기 있다 보니까 정말 김수남 총장 입장에서는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입니다. 수밖에 없죠. 네, 예. 깊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검찰은 이르면 24일, 적어도 이번 주 안에는 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죠. 다음 주 곧 지나서 이제 대선이 본격적으로 되고 지금 현재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고 하기 때문에 선거일이 공고되면 정치적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금주 중으로 영장 청구 여부에도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앞서서 다른 피의자, 지금 현재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구속자 수가 10여 명에 이르고 있고, 그리고 기소된 사람이 20여 명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공유한,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황인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제가 볼 때는 형평성으로 보나 범죄 중대성으로 보나 구속이 불가피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검찰이 고민이 깊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모든 피해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구속을 가급적이 피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그 첫 출발점이 최고 권력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출발해서는 안 되고 모든 국민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만 법치국가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얻는, 대통령의 구속에 대한 신명 처리를 통해서 얻는 압도적 이익이 법치를 수립하는데 훨씬 더 클 거라고 국민들은 판단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은 이 점을 유념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불악위, 귀인에게 아첨해서는 안 된다는 2300년 전 한비자의 교훈을 본인이 얘기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지키는지도 여러분과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수남 검찰총장의 고민은 본인의 직분에서 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때의 기이한 인연, 일각에서는 악연이라고도 하는데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떤 건지 지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수남 검찰총장의 부친이죠. 예. 네, 김기택 씨가 바로 1986년부터 88년까지 영남대 총장을 지냈는데, 당시에 재단 이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고, 그 뒤에 터진 영남대 부정입학 교비 횡령 사건에서 불리한 진술을 김기택 당시 총장이 해서
그때부터 이제 박 전 대통령과의 악연이 그렇죠.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재단 쪽 이사였던, 사실 뭐 재단 이사장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만은 아시겠지만 영남대학은 설립자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당시 이사가 주도하고 있던 그 재단하고 이쪽 총장이었던 김기태 총장하고 충돌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김기태 총장이 이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고. 네네. 김기태 총장이 나중에 2007년 당시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의 당시 한나라당 경선 때 보면은 이명박 후보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정부 출범하면서 김수남 총장 끝났다. 이제 김수남 그때는 지검장입니다. 네네. 김수남 지검장은 TK예요. 대구 청구도교는 TK인데 이 사람 끝났다 싶었는데 그게 이른바 RO 사건 기억나시죠? 이제 이석기. 네네. 이번에 RO 사건 때 마침 그것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장 하는 거기서 깔끔하게 처리했다 그래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 눈에 띄어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른바 승진하게 됩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뭐가 터졌습니까? 2014년 말 2015년 초에 정윤회 문건 사태가 터졌어요. 아까 얘기한 그 정윤회 씨. 그렇죠. 정윤회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비서관 네네. 이런 라인이 어떻게 작동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수남 총장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또 나이스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는 네. 아마 수원지검장으로 끝났을 것이다. 네네. 라는 것을 다 뛰어넘고 결국 검찰총장이 이르게 됐죠. 자, 이런 구현이 있지만 어쨌든 김수남 총장 아버지 대의 영향을 받거나 하는 건 호사가들이 하는 얘기고 엄정한 총장으로서의 직분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요. 그렇습니다. 법불악위 결국 본인이 얘기했는 말씀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왜 생겼습니까? 검찰이 제대로 했으면 특검이 안 나왔었죠. 거기다가 이제 특검이 상당 부분 어떤 성과를 내면서 결국 만약에 이번에 정권이 교체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어떤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이런 부분에 네. 노출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수남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관계보다는 어떤 조직 논리가 더 앞설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 않을까 그런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검찰총장의 직분과 나라에 대한 책임, 법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한다. 본인이 말한 법불악위, 과연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번 주 안이 주목됩니다.